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CPU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CPU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해보면 레디 큐에 있는, 즉 CPU를 할당받으면 바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스레드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스레드에게 CPU를 할당해 주는데 관계되어지는 제반 사항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로 러닝 상태의 스레드가 주어진 명령들을 처리해 나가다가 입출력 장치를 처리하는 시스템 호출 등을 통해서 현재 블럭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즉 현재 스레드의 상태가 러닝 상태에서 웨이팅 상태로 바뀌게 되어지면 현재 러닝 상태를 갖는 스레드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CPU를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CPU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케줄링이 일어나서 레디 상태에 있는 스레드들 중 하나를 다시 러닝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은 두 번째 경우로 러닝 상태의 스레드가 일드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CPU를 반환하거나 혹은 그 프로세스 혹은 그 스레드의 마지막 문장이 수행되어져서 현재 스레드가 터미네이트, 즉 종료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역시 러닝 상태인 스레드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CPU 스케줄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선 두 가지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스레드가 러닝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경우는 현재 러닝 상태인 스레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할당된 타임 슬라이스가 만료되었다라는 의미로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현재 시스템 내에 있는 다른 스레드들에게도 CPU 사용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러닝 상태의 스레드를 강제로 레디 상태로 보내어주고 레디 상태의 스레드 중 하나를 골라 러닝 상태로 만들기 위해 CPU 스케줄링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우선순위 기반의 시스템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스레드가 요청한 입출력 작업이 만료되었다라는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스템, 즉 우선순위 시스템의 목적을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는 아마 웨이팅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걔가 깨어나서 레디 상태로 가는 순간 그 스레드를 우선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CPU 스케줄링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CPU 스케줄링은 다시 선점형 스케줄링과 비선점형 스케줄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비선점형이다 라는 것은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이 1번과 2번 상황에서처럼 스레드가 자발적으로 CPU를 양보할 때만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선점형 스케줄링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타이머 인터럽트나 혹은 입출력 장치의 완료 등으로 인해서 강제로 현재 수행 중인 스레드들을 내쫓고 스케줄링해서 새로운 스레드를 들일 수 있도록 스케줄링 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선점형 스케줄링에서는 각각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가 스스로 CPU를 반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스케줄링 되어지는 경우라면, 선점형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CPU를 반납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그런 스케줄링 경우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 선점형 스케줄링에서는 동시에 수행 중인 스레드 혹은 프로세스 간에 공유 자료에 대한 접근 조정들이 필요하게 되어져서 뒤에 동기화 처리에 대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또 스케줄링이 일어날 시점이 파악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되어지기보다는 컨텍스트 스위칭 전에 현재 처리 중인 시스템 호출 처리를 완료하거나 혹은 입출력 요청에 대한 내용들을 블러킹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스레드로 제어가 넘어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재개했을 때 이렇게 중단된 시스템 호출에 대한 처리를 이어갈 수 없고, 또 입출력 요청에 대한 처리를 재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따릅니다. 이 부분은 실시간 컴퓨팅이나 혹은 멀티 프로세서, 즉 CPU가 여러 개 있는 시스템에서는 다소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로 작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날 범용 운영체제에서는 선점형 스케줄링을 더 많이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선점형 스케줄링과 비선점형 스케줄링에 대한 예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어떤 스레드가 처리되어지다가 종료되어진 순간에 스케줄링 되어져서 다른 스레드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어떤 스레드가 수행 중이다가 입출력 장치 요청이 발생되어져서
더 이상 CPU가 처리할 일이 없을 때 역시 다른 스레드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스케줄링 되어지는 경우들이 비선점형 스케줄링의 주요 사례가 되어질 것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러닝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스케줄링 되어지는 경우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선점형 스케줄링에서는 비선점형 스케줄링의 사례인 자발적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의 타임 슬라이스가 완료되어졌을 때 현재 스레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스케줄링해서 다른 스레드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물론 이 그림에서는 현재 입출력 장치가 완료되어진 시점에는 스케줄링 되어지지 않도록 표기하고 있지만 사실 얘는 T2라는 스레드가 T3나 T1 스레드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안 일어난 것으로 해석해주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T2의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한다면 웨이팅 큐에서 입출력 장치의 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입출력 장치의 처리가 완료되었다라는 시점에서 이 T2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라고 한다면 스케줄링이 일어나서 T3가 확보하고 있는 CPU를 뺏어와서 자기가 작업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CPU 스케줄링은 운영체제의 핵심 코드인 커널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지는데 다만 이런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별도의 스레드 혹은 프로세스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시점을 가만히 보면 하나의 시스템 호출이 일어나거나 혹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처리되어지는 경우인데 그런 시스템 호출이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스케줄링을 처리하기 위한 커널 영역에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 함수는 크게 보면 스케줄러라는 레디 상태에 있는 스레드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서 다음에 실행할 대상으로 선정해주는 코드와 디스패처라고 해서 우리 디스패치라는 것이 뭐 파견하다, 보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현재 스케줄러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스레드에게 CPU를 할당해서 CPU에 의해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컨텍 스위칭 해주는 그런 커널 코드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림을 통해 보면 현재 어떤 시스템 호출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 써라 라는 시스템 호출이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 호출에 대한 처리를 끝내고 나선 현재 스레드는 이제 입출력 장치가 완료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CPU를 할당해봐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니까 스케줄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점에 스케줄러 코드를 통해서 다음에 실행할 스레드를 선택하고 디스패처 코드를 통해서 현재 A 스레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레지스터들을 A 스레드에 대한 TCB에 저장을 해주고 현재 선택되어진 B 스레드에 대한 TCB 값을 CPU 레지스터로 복원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 명령어 사이클에서는 이제 B 스레드에 중지되었던 이후의 내용들을 재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타이머 인터럽트나 우선순위가 높은 입출력 장치로부터 완료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처리하고 나서 역시 스케줄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케줄러 코드를 통해서 다음에 러닝 상태가 되어질 스레드를 선택하고 그 스레드에 대한 TCB 정보를 CPU 레지스터와 교환해주는 처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스레드 스케줄링과 관련해 가지고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스케줄링 과정 중에서 기아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즉 현재 수행 중인 어떤 스레드가 CPU를 할당받으려고 대기하고 있기는 하나 스케줄링 되어지지 못해서 오랫동안 그냥 레디 리스트에 남아있는 묶여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기아 상태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대학교 1학년 학생이 학생 식당에 갔어요. 배식을 받으려고 쭉 줄을 서고 있는데 마침 학과 선배들이 쭉 몰려왔어요. 그래서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님 먼저 식사하세요 라고 양보를 해주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고학년 학생들이 계속 몰려들게 되어지면 이 1학년 학생은 계속 선배들에게 자기 순서를 양보해 주느라고 정작 자기는 배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혹은 마트의 예를 들어봅시다. 마트에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내가 물건을 카트 한가득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어요.
자,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딱 봤는데 마침 내 뒤에 봤더니 물건을 소량 구매한 사람들이 다수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들에 대한 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 뒷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좀 미안할 것 같아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먼저 계산하세요라고 양보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물건을 하나씩 구매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든다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까지 양보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CPU 스케줄링 내에서도 우선순위 기반의 시스템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를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 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스레드가 스케줄링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짧은 스레드, 즉 빨리 끝날 수 있는 스레드를 먼저 처리해주는 시스템에서 짧은 스레드가 계속 실행되어져서 상대적으로 긴 스레드가 계속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우리는 에이징이라는 기법을 적용하게 되어지는데, 소위 나이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학생 식당 예를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선배들이 온다라고 하면 몇 명이고 간에 계속 양보해주다가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기를 이제부턴 선배들 10명이 지나가면 이젠 2학년 선배들한테는 양보해주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즉 현재 1학년 학생이 이제 2학년 급수로 나이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3, 4학년이 몰려와요. 그러면 다시 또 10명을 양보했을 때까지 내가 밥을 못 먹으면 나는 이제 3학년 수준으로 올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스레드가 레디리스트에서 머무는 시간에 비례해서 점차적으로 스케줄링 순위를 높여주어서 오래 기다릴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스케줄링이 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에이징이라고도 합니다.